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2주 끝장 테스트 책을 가지고 10개의 핵심 테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있는 이 많은 테마들이 모두 핵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저랑 지금부터 보게 될 10개의 테마가 그 중에서도 경제학을 대표할 수 있는, 테셋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테마들이 될 겁니다. 짧은 강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핵심 테마의 핵심 개념들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10개의 테마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흔히들 이런 무료 강좌를 책을 팔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뭐 이 강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이러한 강의를 신이 나서 찍기는 힘이 들겠죠. 여러분들에게 10개의 테마를 통해서 각각의 개념들,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들을 10개의 챕터에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외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와중에 이 개념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해서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테마 1입니다. 경제학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학 들어가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테스트에서 약 3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틀리게 되면 정신적으로 멘붕이 와요. 여러분들 토익 문제 풀어보셨죠? 그림 찾기에서 그림 문제 나오고 한 2번쯤에 잠깐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요. 뭐 하나 틀린 거 대수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멘탈 붕괴가 와서 전반적인 시험에 영향을 미치죠. 이 앞쪽의 문제들도 시험 중간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주 경제 개념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서 이 경제 개념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반이 되는 개념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테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써놨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기만 해도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바로 희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게 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은요, 그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자원의 부존량이 우리의 뭐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예요?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알래스카에 에어컨이 3대밖에 없대요. 그런데 아무도 알래스카에 있는 에어컨을 가지고 희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문만 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찬바람에 대한 욕망이 있을 리가 없겠죠. 제가 남극 탐험 그 대장님의 어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장님이 굉장히 험난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 놓으셨어요. 정말 그 비닐을 쓰고 엄청 두꺼운 패딩 잠바를 입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스키를 신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아, 연구활동 중에 어떤 그 큰 바람을 만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이 무엇을 하는 장면이냐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남극에서는 엄청나게 찬바람이 쌩쌩 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세대가 희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경우의 에어컨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바로 이 경우에는 희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소성은 욕망에 대비해서 부존량이 부족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희귀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부존량이 작은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희소성과 희귀성을 욕망의 상대적인 개념이냐 그렇지 않은 개념이냐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원이 희소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진 사람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왜죠?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자원이요. 어떤 자원이요? 일반적으로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이것들은 무조건 희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게 100가지인데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예산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 게 생기죠. 내가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같은 시간에 B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A 콘서트, A 동방신구의 콘서트를 갔다고 해서 저 요즘에 유명한 애들 뭐죠? 엑소의 콘서트를 동시간에 열리는 콘서트를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몸이 하나니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 포기한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조금 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용어스럽게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선택하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이 선택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한 것은 내가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보기 중에 두 번째로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로 값어치가 있는 건 내가 이미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이 고려가 된 비용이에요. 이후에 생산자 이론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은 이 기회비용이라는 차이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제 개념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럼 기회비용을 우리 병렬적으로 조금 연결을 해봅시다. 기회비용은요, 어떤 시험이 되었든 간에 이 경제 개념을 묻는 시험에서는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다 더 강조되는 비용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국 속담 중에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지 말아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죠? 이미 카페트에 다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에 쏟아진 행위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몰 비용이라는 거, 내가 한번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은 고려할 때 매몰 비용은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인데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종종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험에 기회비용만큼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매몰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의 R&D 비용 같은 건 매몰 비용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R&D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프론티어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이 R&D입니다. 그런데 R&D가 실패했다고 해서 혹은 R&D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 R&D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회수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면 잘못하면 R&D 비용만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에 더한 플러스 알파만큼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 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는 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떠난 버스에다 손 흔들지 말라 그러죠.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러죠.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지 말라 그러죠. 다 매몰 비용이 고려된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번 쏟은 우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몰 비용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다방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마 1에서는 이처럼 희소성과 기회비용 그리고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 이 희소성에 따라서 경제재와 자유재라는 재화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희소성이 존재하는 재화가 경제재고요. 그렇지 않은 재화를 우리는 자유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테마 첫 번째 경제학 들어가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개념에 대한 전달을 목표로 구성된 강의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나머지 9개 테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책을 펴두시고 제가 언급한 개념들을 별도로 강조해 두시는 표시를 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